통일의 날봉남 비밀회담. 음모와 암살 48세의 북한 지도자 김영일은 병원에서 나올 때 울고 있었다. 간암, 6개월의 수명, 치료법 없음, 70년간 적대해온 남한의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화롭게 통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내가 죽기 전에. 두 지도자는 비밀리에 만났고 희망이 싹 텄으며 세계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고 72시간 후 한 지도자는 죽었고 다른 지도자는 울고 있었으며 수백만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1. 비밀 메시지 파트 1. 평양 사망 소식 금수산 궁전. 평양 북한 2027년 3월 10일 오전 9시 김영일 48세 북한 최고 지도자는 흰색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 의사의 진단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어는 죽음을 의미했다. 간암 4기, Stage 4 liver cancer, 전이 완료, Metastasis complete,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Expected survival 6 months. 치료 불가능 untreatable 김은 종이를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48세, 너무 젊었다. 아버지는 70세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82세. 하지만 그는 겨우 48세였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지도자는 울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양, 300만 인구, 굶주림, 가난, 어둠, 매일 밤 정전이 된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한다. 노인들은 빵을 위해 줄을 선다. 내 잘못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 김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30세였다. 젊었다. 이상주의자였다. 공산주의를 믿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 자본주의는 악마다. 사회주의는 천국이다. 하지만 18년 후 그는 진실을 보았다.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단지 굶주리게 했을 뿐이다. 그는 남한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을 통해 몰래 K-팝, 자동차들, 고층 빌딩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배부른 모습이었다.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 폐쇄된 경제, 고립, 핵무기, 선전돈. 그리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6개월, 180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결심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죽기 전에 내 백성을 구해야 한다. 유일한 길은 통합이다. 파트 2, 비밀 메시지. 남쪽의 제안 같은 날, 시간. 13김은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켰다. 구형 모델, 2010년산이다. 하지만 쓸만하다. 비밀 이메일 계정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만이 암호화되어 있다. 128비트 암호화 메시지를 작성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민석에게 떡 발신자 암호화됨. 수신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비밀 채널. 제목 없음 메시지. 강 대통령님, 제 이름은 김영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다면 이미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암입니다. 6개월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확언했습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4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8년을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림, 가난, 어둠, 절망. 저는 실패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옳은 일,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 통일 떤단에 들으신 대로입니다. 북과 남, 평화로운 통합. 70년 전쟁 끝에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비밀 회담. 오직 당신과 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 DMZ에서, 판문점에서, JSA에서 수락하신다면 답장해 주십시오. 이 채널로 48시간 이내에 죽기 전에 제 국민에게 미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김영일 김은 메시지를 읽었다. 다시 읽었다.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한순간 망설였다. 만약 보낸다면 돌아올 길은 없다. 만약 장군들이 알게 된다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어차피 나는 죽어가고 있다. 6개월.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엔터 키를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이제 기다릴 것이다. 48시간 The PART 3 서울 강씨의 충격천과대 서울 대한민국 2027년 3월 11일 오전 6시 30분 강민석 대통령 52세 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국가정보원 NES 국장이 급히 들어왔다.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강 대통령은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북쪽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밀 채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가 누구요? NIS 국장이 목을 삼켰다. 김영일 직접 본인입니다. 강의 눈이 커졌다. 뭐? 김영일이라고? 북한 지도자라고? 네, 사장님. 메시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장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강은 읽었다.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2번 읽고 나자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손에 든 태블릿을 꽉 쥐고 떨고 있었다. 이게 진짜야? 장난 아니지?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메시지는 김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왔습니다. IP 주소는 금수상공전입니다. 암호화는 북한의 군사 코드입니다. 보시라 확실히 진짜입니다. 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6개월 수명 통합 제안 대통령님 어떻게 답할까요? 강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생각에 잠겼다. 역사적인 순간. 아마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사장님,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아니다. 메시지를 읽었다. 어조 단어. 진심이다. 김영일. 그는 정말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은 탁자를 내리쳤다. 결심했다. 답변한다. 수락한다. 비밀회담. 판문점. JSA. 대통령님. 하지만 미국은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오직 너. 오직 나. 그리고 경호팀. 작게. 믿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답변을 작성 중입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대통령실 암호화 수신자 김영일 암호화 채널 메시지 김 위원장님 귀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90% 확신합니다, 사장님. NSA 감청 정보입니다. 암호화되었지만 확인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이 통일되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 중국 국경에 8천만 인구의 경제 대국이 생겨 우리 기지들은 문을 닫게 될 거야. 우리의 통제권은 끝나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잭, 임무는 간단해. 이 대화는 없어야 해. 알겠나? 잭은 목을 삼켰다. 장군님, 어떻게라고 하지 않았어. 막아,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 폭로. 심지어 필요하다면 암살이요, 사장님. 긴 침묵.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잭. 아무도. 오직 너만. 알겠습니다, 사장님. 통화가 끊겼다. 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1,00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평화를 원한다.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세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임무를 받았다. 9일이 남았다. 김이나 강을 막아야 한다. PRT-0 중국 대사관 병행 음모 중국 대사관 서울 2027년 3월 12일 오전 10시 왕리 40세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으나 실제 임무는 정보활동, 베이징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 코드 레드, 목남통길회담, 남북통길회담, 20일 3월 20일, 중지하라, 중단하라 왕은 메시지를 읽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프로페셔널했다. 냉정했다. 건강 악화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8세는 너무 젊습니다. 제안은 용감합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수락합니다. 비밀회담 판문점 JSA 3월 20일 오전 3시 야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 채널로 전달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민석 메시지 전송됨 9일 후 두 적대국 지도자가 악수를 나눌 것이다. PRT-SAR CIA 서울지부 음모가 시작된다. CIA 서울지부 비밀 건물 강남 2027년 3월 11일 오후 6시 잭 모리슨 44세 CIA 동아시아 부서장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적색 경보 NSA가 통신을 가로챘다. 암호화된 메시지 북쪽 남쪽 해독했나? 그가 팀원들에게 물었다.
부분적으로요, 사장님. 암호화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핵심 단어는 포착했습니다. 통합, 비밀 회담, 판문점, 3월 20일. 제게 눈썹이 찌푸려졌다. 통일이라고? 북과 남이? 네, 장군님. 그리고 출처 분석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김영일로부터 왔습니다. 평양에서 직접적으로요. 김영일? 북쪽 지도자? 네, 사장님. 잭은 즉시 일어섰다. 랭글리에 연락해. 지금 당장 국장과 이야기해야 해. 5분 후 보안 회선으로 잭, 이 급한 건 뭐야? 사장님, 북과 남이 비밀 회담을 계획 중입니다. 3월 20일. 판문점 지도자급 회담입니다. 김영일과 강민석 통일 회담입니다. 침묵 10초. 보안 회선으로 베이징에 연락했다. 상관은 국가안전부 부국장이다. 왕 상황을 알고 있나? 예, 상사님. 남북이 통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이 통일되면 8천만 인구의 경제 대국이 탄생한다. 우리 국경 바로 옆에. 통제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 임무는 이 회담을 방해하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하지만 중국에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유령처럼. 알겠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왕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두 초강 대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 있었다. 합병을 막는 것. CIA와 중국, 미국과 중국, 적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편이다. 김이나 강이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BART-6, NIS, 윤재희 작전 나이스 본부. 서울 2027년 3월 13일 오전 8시 윤재희 36세 국가정보원 니스 북한부 최고의 요원이 국장실로 불려갔다. 윤, 만나서 반갑다. 예, 국장님. 비밀 임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다. 대통령이 직접 너를 선택했다. 윤재희는 주에 깊게 들었다. 3월 20일 밤 3시 판문점 JSA. 우리 대통령께서 김영일과 비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제, 평화적 통일. 윤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사장님?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내 임무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그 회담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 왜냐하면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이죠, 사장님? 시아와 중국이다. 둘 다 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 방해 공작을 계획할 수도 있다. 심지어 암살까지도. 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알고 있어, 윤. 그래서 널 선택했어. 7일이 남았어. 준비해. 판문점을 익혀. 모든 구석을, 모든 탈출로를, 보안 계획을 세워.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은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CIA와 중국, 두 초강 대국, 그리고 나 혼자서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가능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해봐야지. 왜냐하면 윤의 가족은 1950년 북쪽에서 실종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끝내 찾지 못했다.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70년의 이별, 70년의 고통. 만약 이 회담이 성공한다면 아마도 재결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족들이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마음속 깊이 그는 간절히 원했다. 단지 임무 때문만이 아니다. 개인적인 이유였다. 파트 7 준비. 7일 전 2027년 3월 13일 19일 7일 동안 내 쪽이 준비했다. 1. 김영일 북측 매일 약을 복용했다. 진통제. 간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 비밀 계획을 세웠다. 통합 제한 5년 단계적 평화적 장군들에게 거짓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일상적인 DMZ 점검이다. T. 강민석 남측 윤과 함께 안보 계획을 수립했다. 12명으로 구성된 특별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미국에 거짓말했다. 3월 20일에 가족을 방문한다. 부산에서.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 잭 모리슨 CIA. 판문점에 저격수 3명을 배치했다. 남군 복장을 하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 플랜 A. 김을 쏴라.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라. 플랜 B. 강을 쏴라. 북측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라. 플랜 C. 둘 다 쏴라. 혼란을 일으켜라. 4. 왕리 중국 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다. 판문점에 폭탄 설치. 원격 조종. 아주 작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계획. 두 지도자가 만날 때 폭발시킬 것이다. 둘 다 죽을 것이다.
사고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 모두 준비됐다. 3월 20일 밤 03미경 역사적인 순간 혹은 비극 part 8 3월 20일 밤 0230 최종 준비 DMZ 판문점 JSA 2027년 3월 20일 시간 0230 윤재희는 판문점에 있었다. 파란 건물 JSA 공동경비구역 북과 남 사이의 경계 가운데 선 북쪽 땅 남쪽 땅 12명의 팀원 위치에 배치 은밀하게 무기 준비 완료. 눈은 뜨고 유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어둠 고요함 오직 바람 소리만 덧 뭔가 이상하다 느껴진다. 하지만 뭐지? 모른다. 0245 북쪽에서 차량이 왔다. 검은 메르세데스 낡았지만 깨끗했다. 차에서 누가 내렸나? 김영일 위대한 지도자 혼자였다. 경호원 없음 운전사만 있었다. 유는 충격에 빠졌다. 경호원이 없다니? 이건 자살 행위다. 김은 천천히 걸었다. 파란 건물 쪽으로 지쳐 보였다. 아픈 듯했다. 하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250 남쪽에서 차량이 도착했다. 검은색 현대 에쿠스 대통령 차량이다. 강민석이 내렸다. 정장 차림 파란색 넥타이 차분했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이 그에게 다가갔다. 대통령님 준비됐습니다. 건물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협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 윤. 고마워. 너는 밖에 있어. 우리를 지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강은 파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쪽에 책상 앞에 두 지도자가 마주쳤다. 70년 후 적들. 하지만 오늘 밤은 단지 두 사람뿐이다. PRT 9 처음으로 두 지도자가 맞서 더블루 빌딩 내부 시간 0300 김영일이 일어섰다. 강민석이 들어왔다. 침묵 10초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김이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는 김영일입니다. 강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게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둘은 앉았다. 테이블은 작았다. 의자 2개 오직 둘뿐이었다. 통역은 없었다. 둘 다 한국어로 이야기했다. 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 대통령님. 가남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아니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18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 국민들에게 오직 고통만 안겼어요. 굶주림, 가난, 어둠, 모두 제 잘못이에요. 강은 조용히 들었다. 김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옳은 일을요. 내 백성에게 미래를 주는 거요. 희망을 주는 거요. 통일, 네스트 통합, 평화로운, 단계적인 5년, 두 체제, 하나의 국가, 홍콩 모델.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통합. 강은 생각했다. 장군들, 당신 당 허락할까요? 김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죠. 성공한다면 민중의 압력이 생길 거예요. 장군들도 반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알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요. 하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70년 더 전쟁입니다. 70년 더 고통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강은 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진솔한, 죽어가는 한 남자의 눈빛. 그의 마지막 소원 평화 좋아. 강이 말했다. 스웨간다. 통일 계획을 세우자.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 김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두 지도자는 악수를 했다. 다시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그리고 밖에서 유는 미소 지었다. 성공했다. 첫걸음떨. 하지만 그는 몰랐다. 200m 떨어진 곳에서 CIA 저격수가 반가쇠를 당기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아래 중국의 폭탄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5분 남았다. 판문점 회담 파트 1 11시간 회담 통일계획 판문점 JSA 청색 건물 2027년 3월 20일 시간 0309 13 김영일과 강민석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두적. 하지만 지금 두 희망
좋아, 강이 말했다. 통일 계획. 어떻게 될까? 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송을시로 쓰여 있었다. 자신의 필체. 아무도 보지 못했다. 비밀이었다. 자, 5년 계획을 준비했어. 단계적 통합, 홍콩 모델. 두 체제, 하나의 국가. 강은 문서를 읽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김영일의 통합계획 5년 1년차. 실내 구축군사 훈련 중단. 양측 DMZ에서 지뢰 제거 국경에서 가족들이 만난다. 10턴 가족 무역 시작. 소규모 북측의 인도적 지원 식량. 의약품 턴 2년차. 경제협력 개선 공업지구. 재계 북측에 대한 투자. 남측 기업 철도 연결. 서울, 평양 공동경제. 프로젝트 3년. 사회 통합 학생 교환.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공동팀 문화 축제 미디어 공유. 제한적 살. 연도. 정치적 대화 공동의회. 위원회 양원제. 임시 헌법 초안. 통일 한국 5년차. 완전한 통일 단일 정부 단일. 통화 단일 군대 민주적 선거. 전 한국 결과. 통일 한국 공화국. 인구 8천만. 세계 5위 경제 대국강은 읽었다. 다시 읽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즌. 이건 완벽해. 현실적이야. 단계별로. 서두르지 않아. 그래, 김이 말했다. 서두르면 실패하니까.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지만 5년. 당신은 6개월밖에 살 날이 없잖아. 김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알아요. 나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네가 키워나가면 돼. 강은 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내가 마무리할게. 내 이름을 걸고 고마워. 두 지도자는 1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모든 세부사항을, 모든 위험을, 모든 가능성을 일사시 그들은 합의했다. 악수를 나눴다.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강이 말했다. 세상을 알리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국민이 알아야 해. 네, 내일 3월 21일 오전 10시 바로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합의 완료. 역사적인 순간.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다. 세상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파트 2 유출. 언론에 어떻게 전해졌나.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김과 강은 헤어졌다. 김은 북쪽으로, 강은 남쪽으로, 윤은 강을 차로 데려가고 있었다. 사장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은 미소 지었다. 완벽했어, 윤. 합의했어.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야. 진짜요? 세상에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위험합니다. CIA 중국 알고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이게 옳은 일이야. 윤은 침묵했다. 걱정스러웠다. 공개하면 암살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미 유출된 상태였다. 7시 한국 최대 뉴스 채널인 KBS가 긴급 방송을 시작했다. 속보, 남북 정상 비밀 회동. 아나운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강민석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영일이 판문점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통일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CNN, BBC, 알자지라, NHK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한국 통일 회담. 하지만 누가 유출했는가? 3명의 용의자. 1. CIA. 잭 모리슨 누설하면 여론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다. 중국. 왕 리 누설하면 중국이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지역 안정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장군 박성철 유출되면 북한에서 쿠데타 명분이 될 수 있다. 누가 배신자인가 남한과 협력하고 있다. 사실 3사람 모두 유출했다. 동시에 서로 모르고. 왜냐하면 3사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담을 방해하기 위해. 파트 3 세계 반응. 미국과 중국 백악관. 워싱턴 DC 2027년 3월 20일 시간 02:나웅 동부시간. 모리슨 대통령. 다른 모리슨. 제게 친척이 아님이 잠에서 깨어났다.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입니다. 무슨 일이죠? 북과 남의 지도자들이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일을 논의 중입니다. 언론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리슨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아니요 대통령님,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젠장, 한국이 통일되면 아시아에서의 우리 존재가 위태로워집니다. 거기에 우리 군인 3만 명이 주둔 중입니다. 기지들, 만약 통일된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알고 있습니다. 각하, 외무장관에게 연락해 당장 남한에 공식 항의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중나라의 베이징 중국 2027년 3월 20일 오후 3시 30분 주석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다. 8천만 인구, 경제적 강국, 우리 국경 바로 옆이다. 통제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 주석님, 어떻게 할까요? 외교적 압박, 공식 항의, 지역 안정을 위해 시기상조다. 북쪽에도 압박을 가하자. 김영일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이 통일은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결과 두 초강대국이 외교적 압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김과 강이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개입이 필요할 테니까, 즉 암살 파트 4, 북쪽에서의 쿠데타 준비 평양. 북한 군사사령부 2027년 3월 20일 오후 6시 박성철 장군 65세 합참의장 TV로 뉴스를 시청했다. 북쪽 텔레비전이 아니다. 남쪽의 KBS다. 위성 안테나로 몰래 시청 중이다. 김영일 남한과 통일 회담을 했다. 박은 TV를 껐다.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 배신자, 김은 배신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곁에 있던 6명의 장군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최고사령관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라. 김영일을 몰아내야 합니다. 당장. 내일 기자회견 전에. 하지만 장군님,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경 안 써. 김정은은 공산주의에 배신했다. 자본주의 남한과 손잡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할까요, 장군님? 땡. 김이 궁전에서 혼자 있을 때 12명의 특수부대 병사들이 들어가서 김을 체포할 것이다. 저항하면 죽일 것이다. 님, 만약 죽이면 민중이 봉기할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하자. 자연사, 아무도 모를 거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쿠데타 계획 완료. 시간 3월 21일 0250 밤. 김해 궁전 습격 .피아트 성. CIA 암살 계획. 재계 딜레마 CIA 서울 지부. 2027년 3월 20일. 시간. 20평잭 모리스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사진 한 장. 김영일의 사진. 목표던 때일 오전 10시. 판문점. 기자회견. 두 지도자가 카메라 앞에 선다. 저격수가 있다. 200m. 단 한 발. 김을 쏠 것이다. 강이 아니라 오직 김만 덧. 왜냐하면 만약 북쪽 지도자가 죽으면 북쪽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통일이 취소될 것이다. 하지만 제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양심이 찔렸다. 김영일, 그는 암 환자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미 죽어가고 있다. 왜 내가 그를 죽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6개월 동안 통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전화벨이 울렸다. 랭글리, 국장이다. 잭, 내일 준비됐나? 네, 사장님. 저격수 위치에 있습니다. 좋아. 오전 10시. 기자회견 중에 김을 쏴라. 한 발로.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체크. 직접 현장에 있을 것을 원한다. 감시하라. 실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사장님. 통화가 끊겼다. 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한 남자를 죽일 거야. 좋은 사람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죽어야 할 사람이지. 임무는 임무니까.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물었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그 결합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대답은 없었다. 피아트 6 중국의 계획. 폭탄 활성화 중국 대사관. 서울 2027년 3월 20일 오후 9시 왕리 컴퓨터 앞에서 보안회선. 베이징에서 명령이 내려졌다. 작전 승인. Operation approved. 폭탄 활성화. 본바 active at 21일 10천 3월 21일 오전 10호 두 지도자 모두 왕은 명령을 읽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차갑다. 전문적이다. 폭탄을 활성화했다. 원격 조종. 판문점 청사 건물 아래 5km 시사 폭발물. 충분하다. 두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 던 타이머. 3월 21일 10:05 기자회견 중에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두 지도자는 죽을 것이다. 세계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아무도 중국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사고처럼 보일 것이다. 혹은
북측의 사보타주처럼 왕은 컴퓨터를 껐다. 임무는 끝났다. 내일은 TV로 지켜볼 뿐이다. 폭발 소식을.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임무 완수. 승진할 것이다. 두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평화가 저해될 것이다. 이것이 옳은가? 모르겠다. 하지만 임무는 임무다. 파트 7. 윤의 의심. 뭔가 잘못됐다. 천과대. 서울 2027년 3월 20일 오후 10시 윤재희 사무실에 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했다. 뭔가 잘못됐다. 느껴진다. 오늘 판문점에 있었다. 11시간. 밖에서 기다렸다. 대통령은 안에서 김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쌍안경으로 모든 구석, 모든 그림자 그리고 뭔가를 보았다. 이상했다. 200m 떨어진 곳, 작은 반짝임, 금속성, 41분의 1초 만에. 그게 뭐지? 망원경인가? 소총 망원경인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둘러보던 중 작은 이상을 발견했다. 바닥, 살짝 부풀어 있었다. 2cm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윤은 훈련된 요원이다. 알아챘다. 거기에 무엇이 묻혀 있을까? 철사일까? 폭탄일까? 확인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 사무실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기자회견. 같은 장소, 판문점, 두 지도자, 카메라들.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내일 암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단지 직감일 뿐이다. 대통령에게 말하면 편집증 환자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했다. 내일 일찍 갈 것이다. 판문점으로 오전 7시 3시간 전에 확인할 것이다. 모든 것을. 폭탄이 있다면 찾아낼 것이다. 저격수가 있다면 찾아낼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내 임무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파트 8. 2027년 3월 21일 아침. 준비 중. 2027년 3월 21일 오전 6시. 판문점에 도착했다. 12명 팀. 모두 무장했다. 모두 경계 태세다. 건물을 완전히 수색하라. 폭탄 탐지기, 금속 탐지기,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사장님. 팀은 파란색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안으로. 모든 센티미터마다. 30분 후 한 요원이 소리쳤다. 장군님, 찾았습니다. 윤이 달려갔다. 뭘 찾았나? 브라가레. 금속 물체. 작지만 거기에 있어요. 윤은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10cm 깊이. 그리고 보았다. 플라스틱 상자. 인슈규스미나의 규스지스님이라네. 제 바로 폭발물. 크로이서 디지털 타이머다. 타이머. 705윤의 심장이 멈췄다. 폭탄. C4 5kg. 선생님, 해체할까요? 안 돼. 건드리지 마. 함정일 수 있어. 부비 트랩. 만지면 조기 폭발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윤은 생각했다. 빠르게. 3초 옮겨. 조심해서 폭탄 처리반에게 가져가. 500m 떨어진 곳. 안전한 지역에서. 거기서 해제해. 알겠습니다. 4명의 요원이 폭탄을 옮겼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을 참으며. 10분 후 500m 떨어진 안전한 지역에서 폭탄 처리반이 해체했다. 비비. 타이머가 멈췄다. 모두 숨을 내쉬었다. 안도했다. 해냈다. 폭탄은 무력화됐다. 하지만 윤은 편안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하나의 위협일 뿐이었다. 다른 건 없을까? 저격수를 생각했다. 200m 떨어진 곳. 어제 본 금속성 반짝임. 나무들을 살펴봐. 200m 방향. 저격수를 찾아. 팀이 흩어졌다. 수색을 시작했다. 15분 후 윤의 예측이 맞았다. 200m 떨어진 나무 위에 은폐된 플랫폼. 그 위에는 베럿 M82 저격소총 59경. 사거리 2000m. 판문점까지 완벽한 시야. 하지만 저격수는 없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윤은 소총을 가져갔다. 파괴했다. 총열을 부러뜨렸다.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저격수 위협도 무력화됐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예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잭 모리스는 소총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플랜 B로 전환했다. 근거리 암살, 권총. 군중 속에서 파트 9 기자회견. 10천 판문점. JSA 2027년 3월 21일 오전 10시. 200명의 기자, 50대의 카메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생중계. 김영일과 강민석이 나란히 섰다. 마이크 앞에 강이 말했다.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영일과 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70년 전쟁 끝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박수갈채.
기자들은 흥분했다. 김정일이 말했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남입니다. 6개월밖에 살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제 국민에게 미래를 남기고 싶습니다. 통일이 유일한 길입니다. 평화적으로, 단계적으로 5년 안에 세부 사항은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 세계가 박수친다. 두 지도자가 악수를 나눴다. 카메라 앞에서 역사적인 사진. 하지만 50m 떨어진 군중 속에는 잭 모리슨이 있었다. 민간인 복장, 배낭 속에는 글록 19 권총, 소음기. 계획 접근, 김에게 5m, 한 발. 도주 천천히 접근했다. 20m, 15m, 10m. 유는 눈치챘다. 그 남자 낯이 익었다. CIA인가? 니오 멈추어. 잭은 얼어붙었다. 잡혔다. 손이 가방으로 갔다. 총으로. 하지만 윤이 더 빨랐다. 총을 뽑았다. 손들러. 잭은 알았다. 잡혔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그는 손을 들었다. 알았어. 윤이 다가왔다. 수갑을 채웠다. 누구야? 관광객 거짓말. 총이 있잖아. 가방을 열었다. 글록 19 소음기. 프로페셔널 CIA 요원이야. 암살하러 왔어. 잭은 침묵했다. 자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예유는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요원을 데려가. 체포됐다. 김과 강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 인파가 많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주의를 분산시켰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두 지도자는 안전하게 떠났다. 유는 안도했다. 성공했다. 두 위협 모두 무력화시켰다. 폭탄, 저격수, 근접 암살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네 번째 위협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 장군들. 쿠데타 계획. 오늘 밤 파첸, 평양, 킴스 팰리스. 2027년 3월 21일. 시간 23 김영일 궁전에서. 혼자 행복하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세계가 박수쳤다. 내일 통일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다. 성공했다. 첫걸음이다. 다음은 곧 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궁전 밖에서 12명의 특수부대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장군의 명령으로 쿠데타를 위해 23시 30분 병사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경호원들은 마취되어 있었다. 배신이었다. 김의 침실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김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돌아섰다. 병사들을 보았다. 당신들 누구요? 지휘관은 차갑게 말했다. 위대한 지도자 김영일,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배신죄로. 김은 충격에 빠졌다. 반역이라니? 나는 내 민족을 위해. 닥쳐. 남쪽과 협력했다. 공산주의에 배신했다. 조용히 따라오라. 김은 일어섰다. 저항 없이. 그는 알았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하지만 한마디 했다. 마지막 말.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6개월. 하지만 통일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들은 막을 수 없다. 인민은 평화를 원한다. 지휘관이 총을 겨눴다. 그럼 일찍 죽을 거다. 방 한 발. 김의 가슴에 김은 땅에 쓰러졌다. 많은 피, 마지막 숨, 마지막 생각. 내 백성들아, 용서해달라.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죽었다. 김영일. 48세 북한 최고 지도자, 자신의 장군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기자회견 13시간 후 합병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3. 암살 후 파트윌 아침 뉴스. 심장마비. 거짓말 북한 국가 텔레비전. 평양 2027년 3월 22일. 오전 6시 아나운서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다. 얼굴은 심각하다. 울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영일이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영일이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화면에는 김의 사진이 나온다. 젊은 시절 모습이다. 미소 짓고 있다. 30대 초반이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다. 어젯밤 24시 30분 위대한 지도자 김영일 님이 궁전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23시 45분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은 3월 25일 금수산 궁전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다. 심장마비가 아니다. 콩갈리다. 자신의 장군들이 죽였다.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모른다. TV가 말하니 믿는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울지 않으면 의심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웠다.
어제 김정은이 남한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건강해 보였다. 말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심장마비. 너무 우연이 아니겠는가. 파티도 서울. 강씨의 충격 천과대. 서울 2027년 3월 22일 오전 6시 15분 강민석이 깨어났다. 국가정보원 원장 급히. 대통령님 끔찍한 소식입니다. 김영일이 죽었습니다. 강은 마치 듣지 못한 듯 했다. 뭐라고? 김영일. 북측 지도자.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북측 TV가 발표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강은 벌떡 일어났다. 심장마비라고? 말도 안 돼. 어제 나랑 11시간이나 이야기했어. 건강했어. 마른 건 맞지만 암이 있긴 해도 심장마비라니? 안 돼!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장님. 너무 우연합니다. 보도 발표 13시간 후에 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아침 햇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살해당했어. 분명해. 북쪽 장군들이야. 쿠데타를 일으켰어. 왜냐면 김이 평화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원했으니까. 아마도 대통령님. 강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빌려먹을. 통일이 끝났어. 김이 죽었어. 계획이 죽었어.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울었다. 52세 대통령. 울었다. 왜냐하면 어제 희망이 있었으니까. 김과 악수를 했으니까. 70년 전쟁 끝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김이 죽었다. 희망이 죽었다. 대통령님 장례식에 가시겠습니까? 강은 눈물을 닦았다. 네, 갈 겁니다. 북쪽으로 장례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김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부당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위험합니다. 당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신경 안 써. 갈 거야. 준비해.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파트 3 윤회 조사. 진실은 무엇인가? 나이스 본부 서울 2027년 3월 22일 오전 9시 윤재희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김영일의 죽음을 조사 중이다. 북한 소식통. 심장마비. 하지만 윤은 믿지 않았다. 어제 김을 봤다. 판문점에서. 피곤했어. 맞아. 아프기도 했어. 맞아. 하지만 심장마비 위험. 아니, 북쪽 텔레비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왜? 비밀 요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평양에 3명의 비밀 요원이 있다. 심층 잠입. 아무도 모른다. 김영일 사망 원인 조사하라. Kim Young-il's cause of death must be investigated.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암호화된 메시지. 윤이 해독했다. 총상. 가슴 군인들. 장군 박송철의 명령. 총상. 가슴 군인들. 장군 박송철의 명령. 윤의 심장이 멈췄다. 쿠데타. 예상했던 대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님, 김영일이 살해되었습니다. 총상. 자신의 장군들. 박송철 장군의 명령으로. 쿠데타. 강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증거는 있나? 비밀 요원들로부터의 정보. 하지만 사진은 없다. 영상도 없다. 단지 증언뿐이다. 불충분합니다. 북측이 부인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강은 깊이 생각했다. 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의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5년 전에요. 자식은 없고 오직 여동생만 있어요. 김여정, 43살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위험해요. 장군들이 그녀도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김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대통령님? 북쪽에 있어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을 찾아봐, 윤. 그녀는 김정은의 유언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김정은이 통일 계획을 남겼다면 김여정이 알 거야. 노력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파트 4 CIA. 잭 모리슨의 자백 니스 구금센터. 서울 2027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잭 모리슨 44세 CIA 요원 구금 중이었다. 18시간 신문 받고 있었다. 윤이 신문실로 들어왔다. 잭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지쳐 있었다. 잠을 자지 못했다. 안녕 잭. 밤은 어땠어?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 이야기해보자. 너는 CIA 요원이지. 동아시아 부서장. 마이너? 침묵. 어제 판문점에서 글록 19 권총을 소지한 채 체포됐어. 소음기가 장착된 상태였지. 김영일을 살해하러 왔어. 마이너? 침묵. 유니테이블에 신문을 던졌다. 제목. 김영일 사망 심장마비바. 김정은이 죽었어.
하지만 내 탓은 아니야. 내가 널 막았으니까.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죽였어. 북쪽 장군들이. 최근 신문을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누가 죽었어? 정말이야? 니언. 넌 실패했어, 잭. 내 임무는 김을 죽이는 거였어. 하지만 잡혔지. 그리고 나서 다른 누군가가 네 일을 해치웠어. 잭은 얼굴을 손에 파묻었다. 난 임무를 수행했어. 명령을 받았어. 랭글리에서. 김영희를 막아라고 했어. 왜 김을 죽여야 했어? 잭은 고개를 들었다. 지친 눈빛. 양심의 가책. 왜냐하면 한국이 통일되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야. 우리는 남한에 3만 명의 군인이 주둔해 있고 기지도 가지고 있어. 만약 통일된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어. 그리고 중국 국경에 강력한 국가가 생기는 거지. 이건 미국에 대한 위협이야. 그러니까 평화는 미국에게 위협이라는 거야. 네, 끔찍하지만. 네, 유는 분노했다. 당신과 미국은 70년 동안 평화를 원한다고 말해왔잖아. 거짓말이야. 사실은 전쟁을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이 당신들에게 힘을 주니까. 잭은 침묵했다. 맞았기 때문이다. 인정해, 잭. 기록에 남기게. CIA가 김영기를 죽이려 했다. 세상이 알게 하라. 잭은 생각했다. 긴체무. 2분 덧 마침내 말했다. 좋아. 고백한다. 잭 모리슨. CIA 동아시아 부서장으로서 명령을 받았다. 내 상사로부터 김영희를 죽이도록. 왜냐하면 통일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암살 계획을 세웠다. 폭탄, 저격수, 근접 권총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당신 윤재희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다. 윤은 녹음을 멈췄다. 고마워, 잭. 이 자백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실직하게 될 거야. 아마 감옥에 갈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왜냐하면 김영일,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평화를 원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이려 했어. 그럴 자격이 없었어. 윤은 잭을 바라보았다. 적이다. 하지만 정직한 적이다.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잭. 단지 잘못된 편에서 일했을 뿐이야. 알고 있어. 파트 야오. 김해 유언. 비디오 메시지 평양. 김여정의 집 2027년 3월 22일 오후 2시. 김여정 44세. 김영일의 여동생은 집에 있었다. 울고 있었다. 오빠가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내 오빠는 건강했어. 그래, 암은 있었지. 하지만 심장마비? 아니야. 누군가 죽였어. 분명해.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여정 씨? 네, 누구세요? 남한 정보기관입니다. 애니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군들도 당신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두려워했다. 뭘 원하세요? 동생 김영일이 당신에게 뭔가 남겼나요? 유언? 영상? 문서? 김여정은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3일 전에 김영일이 왔기 때문이다. 손에 USB 스틱을 들고 와서 건넸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말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라. 국민들이 알도록. 네, 김여정이 말했다. USB가 있어요. 영상 메시지예요. 오빠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봤어? 아니요. 아직 뭐라.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라.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하지만 위험해요. 장군들이 알게 되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거야. 내일 밤 비밀 작전. 당신을 남쪽으로 탈출시킬 거야. 준비해.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김여정이 USB를 꽂았다. 컴퓨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김영일. 3일 전에 녹화한 것이다. 궁전에서 혼자서 김영일의 유언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제 장군들이 저를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원했으니까요. 48세. 짧은 인생, 가남.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니면 남았었다. 아마 더 짧았을지도. 장군들이 서둘렀을지도. 하지만 죽기 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국민에게, 남쪽 국민에게, 세상에 저는 실패했습니다. 18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겼습니다. 굶주림, 가난, 어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들 나는 옳은 일을 하려 했다.
남쪽 지도자 강민석과 만났다. 평화적 통합 계획을 세웠다. 5년 단계적으로 홍콩 모델 계획은 준비됐다. 문서에 USB에 읽어라, 이해하라. 가능하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단지 의지만 필요하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제발 계획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강 너는 계속해라. 내 백성들 너희도 계속해라. 장군들이 너희를 막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백성은 더 강하다. 만약 2,500만 사람이 통일을 원한다면 장군들은 막을 수 없다. 마지막 말, 평화. 오직 평화.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70년 동안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제 그만. 평화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나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미래를 남기려 했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김영일. 비디오가 끝났다. 김여정은 울었다. 흐느꼈다. 내 아바, 내 사랑하는 오빠. 하지만 그 후 결심했다. 오빠의 마지막 소원. 세상은 알아야 한다. USB를 복사했다. 남한 정보기관에 보냈다. 암호화된 채널로 Part 2 영상 공개. 세계 충격 2027년 3월 22일 오후 6시 대한민국 모든 TV 채널 긴급 방송. 김영일의 유언 영상. 동영상이 방송되었다. 10분. 김의 마지막 말본 8천만 한국인이 시청했다. 북과 남 몰래. 북에서는 금지되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위성 안테나로 시청했다. 그리고 울었다. 북쪽도 남쪽도. 김정일의 말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진솔했다. 후회했다. 그리고 희망적이었다. 장군들이 죽였다고 말했을 때 북쪽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심장마비가 아니었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그리고 분노했다. Part 7 평양 시위. 민중 봉기 평양 김일성 광장. 2027년 3월 23일 오전 10시 처음이다. 북한 역사상 처음이다. 민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를 위해 500명으로 시작되었다. 1시간 후 5,000명, 3시간 후 50,000명 플래카드. 김영일을 살려라. 김영일을 돌려보내라. 장군들은 살인자. Generals are murderers. 통기를 원한다. 통일하자. 평화. 박성철 장군은 궁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패닉 군대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라. 지금 당장. 군인들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종기, 탱크들. 하지만 발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병사들도 김의 영상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는 국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병사가 지휘관에게 장군님 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제 국민입니다. 지휘관, 명령은 명령이다. 쏘아라. 병사, 안 됩니다. 그리고 총을 땅에 내려놓았다. 10명의 병사들이 더 같은 행동을 했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군인들은 우리 편이다. 박 장군은 통제력을 잃었다. 쿠데타는 실패했다. 민중이 승리했다. Part 8 강강의 결정들. 장례식과 계속 전과대. 서울 2027년 3월 23일 오후 3시 강민석은 김의 영상을 보았다. 10번이나 매번 울었다. 김,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죽음을 당할 자격이 없었어. 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통령님, 북쪽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만 명입니다. 장군들이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강은 미소 지었다. 이틀 만에 처음이었다. 국민은 강하다. 김이 옳았어.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김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은 일어섰다. 단호하게 계속한다. 김의 계획대로 5년 통합, 우리가 시작한다. 북쪽은 지금 혼란스럽다. 장군들은 약해졌다. 국민들은 통합을 원한다. 지금이 기회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대통령님? 8번째 단계, 김의 장례식에 갈 것이다. 북쪽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할 것이다. 김의 계획을 설명할 것이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장군들이 대통령님도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 윤. 하지만 해야 해. 김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도 위험을 감수해야 해.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고마워. 윤 파트가우. CIA 스캔들. 세계의 반응 같은 날. 오후 8시 대한민국 정부는 잭 모리슨의 자백을 공개했다. 세계 언론에
CNN, BBC, 알자지라 모두에게 CIA 김영일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 잭의 목소리, 녹음. 저는 CIA 동아시아 부서장 잭 모리슨입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영일을 살해하라는. 왜냐하면 통일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스캔들에 휩싸였다.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무단 작전이었다. 모리슨 국장은 승인하지 않았다. 잭 모리슨은 이탈 요원이다. 해고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CIA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미국은 평화의 적이다. 한국 자유를 CCI를 폐쇄하라. 미국의 위신은 무너졌다. 파트센 3월 24일 김일성의 장례식 평양 금수상궁전 2027년 3월 24일 오전 10시 100만 명 평양 거리에서 김영일 장례식을 위해 관에는 깃발들이 덮여 있다. 북한 국기 그리고 남한 국기도. 처음으로 둘이 나란히 떡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정말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생전 마지막 날들 동안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해당했다. 국민들은 이를 알고 있다. 강민석이 장례식에 왔다. 남쪽에서 유일한 남쪽 지도자, 용감하게 윤과 신명의 경호원이 곁에 있었다. 경계태세 박 장군은 멀리 서 있었다. 분노에 차서.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00만 군중이 강민석을 박수치며 환영했기 때문이다. 강은 관 앞에 섰다. 묵념 1분. 침묵. 그 후 마이크에 다가갔다. 대중에게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강민석입니다. 남한 대통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적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왔습니다. 박수. 100만 명.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와 통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계획. 평화로운. 가능합니다. 박수. 더 크게. 김정은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통일은 가능합니다. 70년 전쟁 끝에 이제 평화의 시간입니다. 100만 명이 외쳤다. 통일, 통일, 통일. 합쳐라, 합쳐라, 합쳐라. 박 장군은 보았다. 국민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강과 함께했다. 김의 계획과 함께했다. 나는 졌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장군은 사임했다. 쿠데타는 끝났다. 파트 캐리비어 희망. 새로운 시작. 2027년 3월 25일 서울강은 남쪽으로 돌아왔다. 안전하게.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다. 해냈어 윤. 첫걸음. 김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어. 네, 대통령님. 하지만 김은 보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강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김의 영혼은 여기 있어. 우리와 함께 국민 속에, 희망 속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DMZ 넘어 평양도 언젠가는 국경이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의 한국이 될 것이다. 김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일까? 모르겠다. 5년? 10년? 50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야. 김영일, 당신이 죽기 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워나갈 것입니다. 고마워 김. 평안히 잠들 길 4. 통일의 시작 에필로그. 1년 후 파트 1. 2028년 3월 25일. 1년이 지났다. 서울. 청와대 2028년 3월 25일. 오전 9시 강민석 53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봄. 꽃이 피었다. 해가 빛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김영일이 죽은 지 365일 책상 위에는 보고서. 통합계획. 1년차 평가강은 보고서를 열었다. 읽었다. 천천히 던 통합계획. 1년차 결과 1.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훈련 중단. 양측 모두.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제거 작업 시작. 30% 완료. 국경지역 무력 충돌 0건 12개월 동안. 공동군사위원회 설립 후 가족 상봉. 12천 가족이 만났다. DMZ에서. 하지만 2,300명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 노령, 질병, 재회 전 아직 대기 명단에 있는 가족. 45.3. 경제협력. 개성공업지구 재개. 120개 남한 기업이 투자했습니다. 북한에. 철도 연결. 서울 평양 건설 시작. 무역 규모 20억 1년 기준. 인도적 지원. 50천 톤 식량 지원 북측에.
10,000톤 의약품 지원, 5개 병원 건설 완료, 북측 기하율 40%에서 25%로 감소, 사회통합 학생교환 프로그램 시작 500명, 공동 스포츠 대회 도쿄 2028 올림픽에서 단일 깃발 아래 K-팝 콘서트 평양에서 개최 최초 54,000명 참석, 미디어 공유는 제한적이지만 시작됨 6. 정치적 대화, 공동의원위원회 설립, 헌법 초안 작성 중 2년 소요, 양원제 논의 중종합 평가, 진전 긍정적 속도 느리지만 확실함, 위험 요소 여전히 존재함 북부 보수파, 미국의 압력, 예상 완전 통합 5-7년, 결론 김영길의 계획이 진행 중이다. 느리지만 확실하다. 평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은 보고서를 닫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너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시작됐어. 내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어.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 사장님 김여정이 전화입니다. 평양에서 연결해. Part 2. 김여정. 새로운 지도자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 김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정.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고서 보셨나요? 1년차 평가? 네. 방금 읽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느려요. 너무 느려요. 국민들은 더 빨리 원해요. 김여정은 45세로 현재 북한 실권자다. 박 장군이 사임한 후 임시지도부위원회가 구성됐다. 김여정이 위원장이다. 민주적 선거는 2년 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알고 있어 여정. 하지만 서두를 수 없어. 너무 빨리 가면 시스템이 무너져. 경제가 무너져. 혼란이 올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내 형은 6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계획으로 겨우 13시간을 살았어요. 나는 그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빨리. 강은 침묵했다. 이해했다. 김여정의 아픔을. 그녀는 형을 잃었다. 비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여정은 네 형의 가장 큰 선물 이 계획이야. 5년이라고 했지. 우리는 1년 차야. 아직 4년이 남았어. 참을성 있게 기다리자. 김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해. 그는 기다릴 수 있어. 김여정은 조용히 울었다. 전화로. 감사합니다 강 위원장님. 당신은 좋은 분이십니다. 제 오빠가 당신을 믿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의 무덤에 갈 거예요. 방문이죠. 1주년 추모식입니다. 같이 갈래요? 네. 거기서 만나요. Part 3 잭 모리슨. 파피스트 서울 교도소 2028년 3월 25일 오전 11시 잭 모리슨 45세 전직 CIA 요원 감방에 앉아 있었다. 1년 12개월 혼자서 책을 읽고 있다. 생각에 잠겨 있다. 후회한다. 방문객이 왔다. 윤재희. 안녕 잭. 안녕 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괜찮을 만큼 괜찮아. 감옥은 힘들어.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윤이 앉았다. 오늘은 김의 일주기 추모일이다. 무덤에 간다. 강 김여정 나 좋아. 김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를 죽이려 했어. 끔찍해. 알아. 하지만 네가 막을 수 없었어. 내가 막았지. 그리고 그 후 북쪽 장군들이 그를 죽였어. 그래. 하지만 나는 시도했어. 내 죄야. 윤은 잭을 바라보았다. 정직한 적, 후회하는 남자. 잭 변호사가 항소 신청을 했어. 아마 형량이 줄어들 거야. 아마 5년이 아니라 3년이 될 거야. 상관없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김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는 막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그걸 기쁘게 생각해. 윤은 미소 지었다. 내연 변했어 잭. 1년 전엔 냉혈한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이야. 감옥은 사람을 바꿔. 생각하게 돼. 후회하게 돼. 그리고 깨달았어. 평화는 전쟁보다 소중해. 미국은 잘못하고 있어. 한국을 통제하려 해. 하지만 한국은 자유로워야 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해. 고마워 잭. 이 말들 김의 영혼이 들었을 거야. 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 푸르다. 자유로워. 윤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내가 나가면 3-5년 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통일된 한국에서 교사가 되고 싶어. 영어 교사.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내 속죄야. 윤은 놀랐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잭. 대통령님과 이야기해볼게. 아마 가능할 거야. 고마워. Part 4 DMZ 지뢰 제거 DMZ 비무장지대 2028년 3월 25일 오후 1시 70년
DMZ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200만 개의 지뢰, 2km 길이, 죽음의 지역. 하지만 지금 제거되고 있다. 북과 남의 군인들이 나란히 작업 중이다. 지뢰를 탐지하고 폭파하고 제거한다. 30% 완료. 60만 개의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140만 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DMZ는 녹색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 남군 병사 이준호 상사 28세가 지뢰를 탐지하고 있었다. 곁에는 북군 병사 김성민 일병 24세이 있었다. 여기 하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보여! 라고 성민이 말했다. 폭파할게. 둘은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다. 폭발, 쾅! 지뢰가 제거되었다. 잘했어 라고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너도. 둘은 미소 지었다.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적이었다. 지금은 친구다. 성민, 가족 만나봤어? 만날 계획 있나? 네, 3개월 전에요. 아버지가 남쪽에 살고 계셨대요. 70년 만에 뵈었어요. 우리 둘 다 울었어요. 너는? 난 원래 남쪽에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실종되셨어. 1950년에 끝내 찾지 못했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안타깝네요. 괜찮아. 하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경의를 표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통일이 될 거야. 김영일의 계획이 있어.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 그래. 김영웅 기지.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유산은 강력해. 둘은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다. 지뢰를 제거하며 미래를 건설하며. 파트 5 가족상봉. 눈물과 기쁨 판문점. 가족상봉센터 2028년 3월 25일 오후 2시 12분 가족이 1년 만에 만났다. 매주 250 가족. 북과 남. 70년 만에 오늘 또 250 가족. 대기실에서 들떠있다. 두려워한다. 기뻐한다. 복잡한 감정들도. 박민지 78세 남쪽에서 살고 있다. 남동생 박민호 75세 북쪽에 있다. 1950년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 78년 민지는 손이 떨렸다. 내 오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 75살이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7살이었다. 지금은 늙었다. 아마도 아플지도 모른다. 문이 열렸다.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 말라 있었다. 너무 말라 있었다. 뼈가 드러나 있었다. 얼굴이 움푹 패여 있었다. 민지는 울었다. 내 오빠 달려갔다. 껴안았다. 민호도 울었다. 민지, 내 여동생, 너 그렇게 많이 컸구나. 너도 내 오빠야. 너도. 둘은 30분 동안 그저 껴안고 울었다. 말은 없었다. 오직 눈물뿐이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눴다. 70년, 모든 이야기. 민호는 북쪽에서 겪은 일들, 굶주림, 가난, 새아이가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혼자였다. 민지는 남쪽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행복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다. 두 아이, 5 손주.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형, 나와 함께 남쪽으로 와. 여기서 살 수 있어. 나와 함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북쪽에 있어. 거기서 죽어야 해. 하지만 이 만남만으로도 충분해. 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어. 민지는 울었다. 형, 제발. 스위스. 울지마. 행복해져. 통일이 시작됐어. 아마도 손주들은 북쪽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국경이 사라질 거야. 아마도 하나의 한국이 될 거야. 그때 내가 죽었다 해도 내 영혼은 행복할 거야. 3시간 후 그들은 작별을 고했다. 민호는 북쪽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남쪽으로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른다. 하지만 희망한다. 파트 2 평양. K-POP 콘서트 평양. 김일성 경기장 2028년 3월 25일 오후 6시.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다. K-POP은 북쪽에서 금지되어 있었다. 듣기만 해도 감옥에 갔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 콘서트다. 평양에서 5만 명덕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가장 인기 있는 그룹들 무대에 섰다. 북쪽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음악이 시작됐다. 다이너마이트, BTS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섰다. 춤을 추었다. 소리쳤다. 노래를 불렀다. 북쪽 출신 소녀 최혜진 19세는 울었다. 기쁨에 내 인생 최고의 날. 방탄소년단을 생생히 봤어. 평양에서 꿈만 같아. 곁에 있던 친구 김소라 20세. 저도 믿을 수 없어요.
1년 전만 해도 K-팝 듣는 게 범죄였어요. 지금은 공식 콘서트라니. 김영일 씨께 감사드려요. 그가 시작했어요. 그가 희망을 줬어요. 네, 김정은은 영웅이에요. 돌아가셨지만 하지만 그분의 유산은 살아있어요. 콘서트에는 김여정도 있었어요. 후 에피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형, 보이나요? 국민들이 행복해요. 젊은이들은 자유로워요. 음악, 춤, 기쁨,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고마워 형. 평안히 잠들어요. 파트 7. 김영일 묘소 1주년 추모식 평양 금수산 궁전 2028년 3월 25일 오후 8시 김영일의 묘 대리석 흰색 비걸 김영일 1979-2027 평화를 위해 싸운 지도자 김영일 평화를 위해 싸운 지도자 강민석 김여정 윤재희 그리고 10,000명 추모식 강은 마이크에 다가갔다. 말하려 한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은 김영일 동지의 서거 1주기입니다. 395일 전 그는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장군들에 의해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침묵. 1만 명이 듣고 있다. 김정은은 48세였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대로라면 고작 13시간만 살았습니다. 13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요? 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정이 북받쳤다. 하지만 이 13시간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김정은이 저와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악수를 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적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짜리 평화로운 통일 박수 10,000명 1년이 지났다. 김정은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은 진행 중이다. DMZ에서 지뢰가 제거되고 있다. 가족들이 만나고 있다. 구역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류하고 있다. K-팝이 평양에 울려 퍼지고 있다. 평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박수. 더 크게. 김영일,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의 희망 속에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당신의 꿈을 향해 강은 무덤에 다가갔다. 꽃을 놓았다. 흰 장미, 김 고마워. 내 용기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내 희생 때문에 우리는 계속할 거야. 내 이름을 걸고 평안히 잠들 길. 진천명이 1분간 묵념했다. 침묵던 그 후 하나의 8살 무대에 올랐다. 이름은 박지훈, 북쪽 출신. 가난한 집안, 하지만 목소리는 천사 같았다.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여 전통 한국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트 모두 울었다. 북쪽도 남쪽도. 왜냐하면 아리랑은 모든 한국인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노래. 군중 속에 한 노인이 있었다. 이동수 82세. 1950년 전쟁에서 싸웠다. 북군과 맞서 싸웠다. 적들을 보았다. 78년 동안 증오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 증오는 녹아내렸다. 왜냐하면 작은 북쪽 아이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동수는 깨달았다. 적은 없었다.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갈라진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아이가 강에게 다가갔다.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대통령님, 이 편지는 김영일 씨를 위한 것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강은 편지를 받아 열었다. 아이가 송글씨로 쓴 것이었다. 한국어로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글이었다. 사랑하는 김 지도자님,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남쪽 지도자와 악수하셨고 평화를 원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죽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언젠가 저도 남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유롭게. 여권도 없고 국경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함께 놀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 당신은 영웅이에요. 제가 커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박지훈 8살. 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김여정도 울었다. 윤도 울었다. 1만 명도 울었다. 이 편지가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8살 아이는 증오를 모른다. 오직 희망만 한다. 파트 8. 강과 김여정 특별 대화 행사 후 특별회의 실시간. 20일 전 강과 김여정은 단둘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정, 1년이 지났어. 성공했나? 네. 하지만 느려요. 너무 느려요.
느리지만 확실해. 김의 계획은 5년이라고 했어. 우리는 1년 차야. 서두르지 말자. 알고 있어. 하지만 국민들은 참을성이 없어. 완전한 통일을 원해. 지금 당장 이해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 경제도 준비되지 않았다. 만약 내일 완전한 통일을 선언하면 혼란이 일 것이다. 북쪽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다. 굶주림이 늘어날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김여정은 알고 있었다. 맞는 말이다. 그럼 2년째는 무엇을 할 건가요? 두 번째 단계. 김 위원장의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 협력,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무역, 북쪽에 공장을 열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 밤, 불빛이 적다. 전기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밤 8시에 전기가 끊겼다. 지금은 밤 11시까지 간다. 작은 변화, 하지만 중요한 변화다. 요정 알지? 내가 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웠어. 생각했지. 이게 함정인가? 날 죽이려는 건가? 하지만 5분 후 깨달았어. 그는 정직해. 그는 정말 평화를 원해. 그의 눈을 봤어. 아프고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 그 순간 알았지. 이 사람은 영웅이야. 나는 그와 함께 일해야 해. 김여정은 들었다. 내 오빠는 당신을 믿었어요. 마지막 밤에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말했지.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강을 믿어.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가 계획을 이어갈 거야. 그리고 그는 옳았어. 고마워. 나도 김을 믿었어. 그리고 지금 너를 믿어. 함께 네 형의 꿈을 이뤄낼 거야. 그리고 3년째는 사회적 통합,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교육. 사람들은 서로를 알게 될 거예요. 편견이 깨질 거예요. 4년 차는 정치적 대화, 헌법, 양원제, 어떻게 통일된 한국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5년째는 강은 미소 지었다. 완전한 통일, 단일 정부, 단일 통화, 단일 군대, 민주적 선거. 김의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김여정은 울었다. 오빠는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볼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그의 이름을 걸고 둘은 악수를 했다. 단호하게 희망을 품고 떠나 PRTU. 윤의 삶, 평화서울 윤의 집. 2028년 3월 26일 오전 8시. 윤재희 37세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 아내 이수진 35세 곁에 있다. 어제 식은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감동적이었어. 강 씨가 정말 잘 말했어. 김 씨의 영혼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 너 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피곤하겠네. 네. 하지만 가치가 있었어. 합병이 현실이 되고 있어. 내 임무는 지키는 거였어. 강을, 계획을 해냈어. 내가 자랑스럽다. 유는 미소 지었다. 1년 전 판문점에서 폭탄을 발견했다. 저격수를 저지했다. 잭 모리슨을 체포했다. 강을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 희망을 지켰다. 수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리셋에어 사임한다. 15년 일했다. 충분해.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다른 일을 할 거야. 무슨 일? 교사, 통합교육, 젊은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거야.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김영희를 가르치는 거야. 미래 세대가 알아야 해. 수진이 안겼다. 훌륭한 생각이야. 너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고마워. 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아침. 평화 1010년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그 일부가 됐다. 자랑스럽다. 파트 10 파이널 킴스 스피릿 금수상궁 김의 무덤. 2028년 3월 26일 밤 공연공 고요함. 어둠. 오직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김영일의 무덤. 외롭다. 고요하다. 바람이 불었다. 꽃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속삭임. 김의 목소리. 고마워. 모두에게. 강, 요정, 윤, 내 백성들 고마워. 나는 죽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살아있다. 희망은 살아있다. 평화는 살아있다. 5년이라고 했지. 너희는 1년 차야. 계속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두르지 마. 하지만 멈추지 마. 언젠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국경이 사라질 것이다. DMZ는 공원이 될 것이다. 가족들은 자유롭게 만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것이다. 언젠가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의 한국 8천만
하나의 가족,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김영일, 48세, 짧은 생. 하지만 희망을 남겼다. 미래를 남겼다.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세요. 평안히 사세요. 바람이 멈췄다. 고요함 김에 영혼은 평안히 떠났다. 왜냐하면 임무는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자라날 것이다. 에필로그 끝. 희망의 메시지 화면의 글. 2027년 3월 25일 김영일과 강민석이 비밀리에 만났다. 일선 시간 후 김은 살해당했다. 하지만 계획은 죽지 않았다. 1년 후 12천 가정이 재회했다. 600천 개. 지뢰가 제거되었고 20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50천 명이 K-POP 콘서트에 참석했다.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의 한국이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희망은 죽지 않는다. 평화는 가능하다. 김영일은 살아있다. 국민의 마음속에 미래, 통일의 날, 통일의 날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진짜입니다. 평화를 위해 화면이 어두워진다. 다시 밝아진다. 김의 목소리. 음성 내레이션 유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싹 8년을 살았습니다. 짧지만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들 저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화면 DMZ 지뢰 제거 작업 장면. 북과 남 군인들이 나란히. 언젠가 DMZ는 푸른 공원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커플들이 피크닉을 할 거예요. 지뢰 대신 꽃이 피어날 거예요. 화면 가족 재회. 민지와 민호가 포옹하며 언젠가 가족들은 자유롭게 만날 것이다. 70년의 이별이 끝날 것이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화면 평양 K-POP 콘서트.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춤추는 모습. 어느 날 음악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 강과 김이 악수하는 모습. 아카이브 영상.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김영일,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화면 8살 박지훈이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 증오를 배우지 마십시오. 평화를 배우십시오. 분열을 배우지 마십시오. 단결을 배우십시오. 화면 해가 뜨는 김의 무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희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끝.